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죠? 예, 그 마음이 좀 불절하고, 해준, 우리 오늘도 배울 점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 돼갖고, 오면서 이 책을 읽으니까, 그거하고 겹쳐갖고, 그죠? 예, 저하고 이 세계가 겹쳐가지고, 예, 제가 술 밝은 사람인데, 그죠? 예, 오늘,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제 뭐, 우리가 다 좋은 마음으로, 그죠? 마음챙김을 해가지고, 이제 다들, 그죠? 뭐, 뭐라 그래야 되겠노? 뭐, 그냥,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죠? 처음 이래 뵙고, 거의 이제 뵙는 분들 다, 거의 다 아는 분들이 돼갖고, 그죠? 예, 또 지난 시간에도 처음에는 점잖게 한번 해보려고, 그죠? 한 30분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그래요. 한 30분을 했는데, 뭐, 제가 깎으면서 안 되겠다고요. 입이 깎아배고. 그거를 한번 헛소리 하기 시작해갖고, 막, 그냥, 하긴 뭐 정리한다는 핑계대갖고, 그죠? 막 10만 8천으로 확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정리한다 해놓고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늘 또 할 거거든, 그죠? 제가 뭡니까? 반복학습의 대가잖아, 그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전체적으로 해서, 그죠? 일단 한번 그 반복학습을 한번 하고, 오늘은 이제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장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그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하고, 두 번째, 그죠? 우리 그 몸에 대한 마음챙김, 즉, 32가지, 그죠?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점호의 수행, 이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두 개는 오늘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지금 10분에 제 13년까지 다 하지, 그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또 간단하게 반복학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청정도론 공부합니다, 그죠? 자, 청정도론은 어떻게 반복학습한다 그랬습니까? 이거 안 했으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그죠? 근데 누구 마음입니까? 요런 말은 또 시간도 없다 해놓고 처음부터 그 소리 막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놓으면 또 결론은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오야는 누굽니까? 마이크를 잡은 사람입니다. 마이크를 누가 잡았습니까?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막 반복학습한다 생각하시고, 그죠? 아이고, 10분 동안, 이제 오늘 쳐서 9분 동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청정도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왜? 자, 육하원칙으로 살펴본다 했습니다. 자, 청정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자, 붓다고사라는 스님이 지었습니다. 그죠? 붓다고사는, 붓다는 부처님이란 말이고, 그죠? 고사는 우리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그래서 중국으로 옮기면 불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음악할 때 그 음자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그래서 다른 말로 뭡니까?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그죠? 붓다고사라는 이 분이 가진 위치는 상자부 불교에서 특별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주석서를 이분이 전부 정착을 시켰습니다. 특히 사부니까야 주석서. 그죠? 그리고 청정도로는 사부니까야 주석서의 중간에 위치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그걸 다 봤습니다. 그죠? 그만큼 청정도로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그런 논서입니다. 그런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서를 지은 분도 이름 그 성함 자체가 불음입니다. 붓다고사입니다. 그죠? 근데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남북방 어느 나라에도 그죠? 스님들 이름에 붓다라는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는 크게 드뭅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이 붓다고사 스님은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남 자체도 바로 불음, 붓다고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언제 AD 425년경에 이때는 굽타 왕조 시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도에서 굽타 왕조 시대에는 인도에 있었던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이 그들의 기본 교의를 완성해서 굽타 왕한테 그죠? 제시해서 드러낸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모든 소위 말해서 종교 그죠? 사상 철학의 기본 교의가 확립되던 시기입니다. 그죠? 그 중요한 시기에 바로 상자부 불교도 이 붓다고사 스님의 청정도론에 의해 가지고 상자부 불교의 교의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우리 북방 아비담론 유식이잖아요. 유식의 대가인 세친 스님, 그죠? 와수반도 스님도 바로 이 시대 스님입니다. 그죠? 와수반도 스님이 유식 20종, 30종, 그 다음에 또 우리 북방 아비담마인 아비담마 꽃이야. 구사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남북방 모든 불교에서 기본 교의가 확정되고 확립되던 시기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굽타 왕조에서 있잖아요. 인도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각 여러 제파의
기본 교의를 그죠 확정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 즉 AD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대사, 마하위하라는 중국말로 클대자의 절사 쪽으로 대사라 한다 그랬죠. 이건 왜 대사가 중요한가 하면 그죠? 바로 우리 불교 상자부라는 말은 불교 종손 불교란 말인데요. 우리나라 종손 많이 따지죠, 그죠? 저도 7대 종손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죠? 바로 그 불교의 적통 종손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가 바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통 불교를 자처하는 상자부 불교의 핵심 성원에서 지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을 어떤 방법으로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이라는 방법론으로 부처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개정의 사막 하면 모든 불교에서 일관되게 이제 불교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수행하는 방법론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불교하면 개정이죠. 저 처음 와서죠. 초기 불교는 개정을 근본으로 한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죠. 막 달라들더라고요. 대승부에서 개정을 이야기해요. 소승부에서 개정을 이야기하면 와, 나 미쳐 발작 되겠더라고요. 너무 속된 말을 했네요. 제가 원래 좀 속된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교는 초기 불교부터 개정회를 근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타고사 스님도 부처님 원음을 정리하는 기준으로 개정의 사목을 차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정에는 모든 불교에 다 적용되는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죠? 상자부 불교는 이 개정회를 칠청정 체계로 이해하는 그 불교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특징을 이야기해보라면 그죠? 개정회를 칠청정으로 이해하는 체계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도 뭡니까? 청정도론입니다. 됐죠? 사막도론이 아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개정의 사막으로 부처님 말씀을 정리했으면 이름을 사막도론이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막도론을 하지 않고 청정도론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상자부 불교가 칠청정 체계를 중시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타고사 스님은 그럼 청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청정은 바로 열반과 동해라고 했죠, 그죠? 그렇게 우리 지난번에 다 봤습니다, 그죠? 이미 청정도론 제일 앞에 1장에 제일 앞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은 어떻게? 자, 청정도론은 청정으로 불리는 열반에 이르는 열반은 도니까 도는 열반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개정의 사막으로 체계화한 것인데 그 개정의 사막을 상자부 불교의 핵심되는 방법론인 칠청정 체계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청정도론을 왜 설했습니까? 부타고사는 왜 설했습니까? 1번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바로 뭡니까? 그죠? 왜는 뭡니까? 바로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그죠?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됐죠, 그죠? 열반은 여기서 청정은 열반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는 열반, 청정이라 불리는 열반을 실현하는 도는 길이죠? 방법입니다. 그죠? 그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을 23장에 배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개학에 해당되는 설명이고요.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해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정학을 지금 1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학은 다음에 나올 거니까 놔두고죠. 그러면 개란 무엇이고 정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개는 무엇이 개냐? 이라면요. 청정도론 제가 앞에서 부타고사 스님이 개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청정도론은 이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경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됐죠? 우리가 율장에 대한 주석서도 아니고 논장에 대한 주석서도 아니고 경장은 뭡니까? 부처님 원음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원음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경장을 설명하는 주석서이기 때문에 방법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설명은 전부 기본으로군요. 부처님의 원음을 그 사분니까에서 인용을 하고 여기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학도 경을 가져왔어요. 무엇이 개냐 하면 내가 좀 설명해주죠. 첫째, 의도가 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핵심 말하면 절제가 개다. 3번은 뭡니까? 마음 챙김이 개다. 4번은 뭡니까? 범하지 않음이 개다. 듣고 보면 그만 나도 하겠다 싶으죠, 그죠?
그죠?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건전한 상식의 토대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게 개입니까? 처음에 뭡니까? 의도입니다. 우리 개를 지킨다는 거 의도가 없이는 안 되죠? 그죠? 악을 짓지 않고, 그죠? 선을 행하려는,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제가 불자님들 결하면 살도 엉망구를 금하겠다는 그 의도, 그것이 바로 개입니다. 그죠? 두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그죠? 그거는 만부수로 돼가지고, 요 갖고 오신 분들 요거 앞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몇 페이지입니까? 예, 이쪽에 보면 이쪽 제한적으로 지금 다 나와 있으면 제가 인용 다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만부수인데 만부수는 절제라 그랬죠. 그죠? 이미 그 청정 노론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는 뭡니까? 우리 세 가지 절제죠. 그죠? 절제는 뭡니까? 정업, 정명. 우리 8정도의,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어, 정업, 정명을 절제랍니다. 걔야말로 절제지요. 그죠? 몸으로 절제하고, 말로 절제하고, 우리 바른 생계 수단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는 절제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만 들어봐도 걔가 절제하는 게 걔지요. 방종하는 게 걔 아니지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단속이 걔입니다. 마음챙김이 걔입니다. 여기는 마음챙김으로 되어 있죠? 단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속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당연히 뭡니까? 단속은 또 우리는 모든 주석서 문헌이나 경에 쓰임이죠. 단속은 마음 챙김과 동형이다. 됐죠?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단속하면 뭐를 단속하는 겁니까? 단속하면 문단속입니다. 맞죠? 또 반복해야 되겠죠. 그죠? 단속하면 문단속, 문은 몇 개입니까? 6개. 그죠? 그러면 문단속하면 뭐가 탁 떠올라야 됩니까? 문단속 냉장고. 문단속 냉장고 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최진실. 왜? 그죠? 남자는 여자에게 나름이다 했기 때문에. 됐죠? 냉장고 선전하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집에 계시는 보살님들은 그 사람들 남편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에 된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수 좋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던데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단속이고, 단속은 문단속이고, 문단속은 마음을 챙겨서 문단속하는 건데, 됐죠? 그래서, 그죠? 바로 단속이 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개는 당연히 범하지 않는 거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목, 계율의 항목을 범하지 않는 것이 개입니다. 이럴 때 보면 그 소리 나도 하겠다 싶으죠? 근데 우리가 옳은 이야기는, 그죠? 딱 지극히 상식적으로, 제가 늘 그렇게 좀 포를 많이 쳤죠. 그죠? 그죠? 딱 옳은 이야기, 부처님 말씀 딱 듣고, 그죠? 저기 제가 막 이러죠? 잘난 척 하면 들으면 뭡니까? 저 에이씨, 그 나도 하겠다 싶으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럼 제 설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극히 우리가 옳은 이야기는, 상식적인 이야기는, 에이씨, 그거 네가 설명 안 해도 모르는데. 아이, 그건 나도 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옳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고 보면 이 개를 정의하는 이 네 가지는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지난번에 이제 이거 막 하도 포를 많이 치다가 이제 그 정작 중요한 정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그 했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제 그 3쪽에 보면은 우리 그죠? 3쪽 정품 이거 우리 그 페이지 컨셉을 하나 드린 겁니다. 그죠? 그 3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보면 정품 돼 있죠? 정품은 그죠? 이쭉 한 거 그런데 요약을 하면은 정품은 크게 이 네 가지로 지금 요약을 했습니다. 1, 뭡니까? 자, 삼매란 무엇인가? 이 정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삼매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매의 대상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삼매는 뭡니까?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닮은 표상, 특히 그렇게 해서 근접 삼매에 들고요.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삼매의 목적은 본삼매입니다. 그죠? 자, 본삼매는 무엇인가? 요 네 가지로 우리는 삼매는 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삼매란 무엇입니까? 삼매를 원하는 거죠. 사마디고. 자, 이거를 중국에서 삼매로 음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정자, 그죠? 이 정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럼 삼매란 무엇인가? 그 프린트물에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봅니다. 경에서는 찌따사, 액가 까따로 했습니다. 액가, 아까, 따, 액가 까따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건 그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은 우리말로 마음의죠, 그죠? 마음의 액가는 하나, 아까는 끝.
다른 수당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됨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마음의 한 끝이 됨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 끝으로 됨 이렇게 딱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 끝이 됐다는 말은 뭔가 보죠? 이 끝은 여기서 우리 주석서에서 대상으로 합니다. 자, 마음이 그죠? 하나의 자, 대상의 됨이라는 건 뭡니까? 집중된 상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삼매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가 바로 삼매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하나의 대상에 어떻게 좀 그걸 하면요? 지속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를 일러서 삼매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모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면 다 삼매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리꾼은 표준말입니까? 여기 서로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그죠? 지갑 소매치기가 표준말인 것 같다. 그죠? 소매치기가 딱 그죠? 지갑을 딱 이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도로 집중되죠. 그렇죠? 고도로 집중되는데 딱 이러면 그 지갑을 정말 그죠? 완전히 지갑 하나에 집중돼야 됩니다. 그때 그죠? 자기 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딱 해야 됩니다. 고도로 집중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그 소매치기가 지갑에 고도로 집중된 상태가 삼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마음이 하나에 대해서 집중돼야 됩니까? 자, 유익한 마음이. 그죠? 그래서 유익하다는 말은 중국에서 다 선으로 옮긴 겁니다. 원어로 하면 뿌살랍니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뿌살라 찌따사 애까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요 이야기가 또 편집물에 다 있죠. 그죠? 삼쪽 중간에 보면 정품해서 그죠? 자, 삼매란 유익한 마음의 하나 됩니다. 됐죠? 왜 유익한 마음이 들어간 줄 알겠죠? 경에서는 심일경에서는 찌따사 애까 같다로 처음에 설명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마음과 몸부서들이 하나의 대상에 되죠. 그죠? 그래서 다 모으면은, 자,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요렇게, 그죠? 최종적으로 딱 풀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적어 놓으실 분들은 요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됐죠? 그죠? 그것을 삼매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의 대상이죠. 그죠? 대상이 중요하죠. 그죠? 자, 집중되려면은, 마음이 집중되려면 집중되는 대상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삼매품, 우리가 공부하는 청정도론 삼매품에서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상태, 이 대상 있잖아요. 마음이 지속적으로 또 집중되는 그 대상을 총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을 다 정리해서 뭔가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러서 이걸 우리는 40가지 명상주제라죠. 그죠? 명상주제랍니다. 우리는 명상주제로 옮겼습니다. 까마타나라고 합니다. 깜마는 우리가 업입니다. 업. 우리 작업, 일, 직장 이런 말이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까마는 우리 일반적으로 업이죠. 까르마 하면 업이잖아요. 까르마는 의도적 행위, 우리 그 중요한 수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하는 것은 전부 까르마입니다. 까르마는 왜냐면 영어로 두잖아요. 두 동사입니다.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로 대서 합니까? 직장 가서 하죠. 그죠? 주부님들은 집에서 일하면 그게 직장인 거죠. 그래서 바로 그죠? 그 업을 이야기하고 작업, 일을 이야기합니다. 타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업을 짓는 장소, 일하는 장소, 직장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럼 수행자들한테 직장이 뭡니까? 집중하는 그 대상이 직장이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확 풀어갖고 명상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터 이 말인데 일터 까마타라는 일터 일터인데 이게 수행을 하는 일터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이름 붙여갖고 명상 주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명상 주제를 삼매의 대상이 되는 것을 40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경장에서 설명할 때는 간혹 38가지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청정도론에서는 전부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갖고 우리 제 1권 있잖아요. 1권에 3장부터 7장까지 해서는 몇 가지 명상 주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26가지 공부했습니다. 그죠? 9개월 됐다고. 막 그때는, 존경합니다. 사실 그래야 됩니다. 이거 알아나가 뭐 할 겁니까? 또 말이 이상하게 됐다, 그죠? 속된 말로 하면, 우리 부자님들께서 그걸 몰라야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거 또 떠들지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면 내가 저 같은 사람 와서 떠들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죠?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좋죠, 그죠? 그래서 26가지 명상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됐죠? 3장, 4장에서는, 4장, 5장에서는 10가지 가시나에 대해서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6장에서는 10가지 부정관, 그죠? 겸허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 6장에서는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에 대해서 했습니다. 7장에서, 그죠? 그렇게 해서 4장, 5장, 6장, 7장을 통해서 26가지 명상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죠? 이제 지금 올해 지금 하는 것은 나머지 14가지 명상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삼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삼매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삼매는, 그죠? 우리가, 그죠? 사마지 혹은 삼매는 혹은 정학은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죠? 그 대상에 집중되려면 그 대상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부처님이 설하신 삼매의 대상을 부다부다 스님은 청정론에서 40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지속적으로, 그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느냐?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수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삼매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표상입니다. 물론, 40가지 명상 주제가 전부 표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죠. 적어도 38개 좀 되는, 대부분의 명상 주제는 표상이 생긴다는 표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어는 이미 있다고, 그죠? 영어로 제일 쉽게 설명하면, 영어로 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됐죠? 이미지가 뭡니까? 단상, 영상, 그림, 그걸 보면 나타나는 거, 그게 이미지죠? 이미지라는 게 모르시는 거죠? 이미지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여기 서울이다 마찬가지, 촌이 아니고요. 지리산 북쪽 깡촌이 아니고, 이건 서울입니다.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지. 됐죠? 그죠? 그 요란히 다 알아들으신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전문수로 해서, 우리 삼매를 딱 끊을 때 전문수로 해서 그냥 표상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거의 대부분의 대상을 인식할 때는 전부 표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인식합니다. 그렇죠? 한번 누구 딱 보면, 나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봐도 알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삼매수행은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거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은 뭐가 생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미지가 생기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 갖고, 그죠? 지속적으로 딱 쳐다보고 눈 감아도 벌써 저는 대충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 번 보고, 그렇게 삼매수행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게 삼매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대상에 집중하는 건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대상이, 그죠? 한 수십 개 돼버리면 그거는 삼매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고찰하고,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삼매수행의 핵심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을 정해놓고, 그걸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처음에 뭡니까? 바로 처음부터 다른 표상은 안 떠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소위 말해서 익힌 표상, 그죠? 준비 단계의 표상, 이런 게 생기겠죠? 희미한, 이렇게 생긴 그런 준비 단계의 표상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거의 이거하고 비슷하게, 그죠? 선명하게 드러나면은, 그거는, 그죠? 익힌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나중에 눈을 감아도 뭡니까? 이게 확 밝아져서, 그죠? 천배, 만배 더 밝아져서, 어떤 결점도 없이, 그죠? 확 뚜렷하게 드러나면은, 그걸 닮은 표상이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닮은 표상이 딱 생기면 마음이 딴 데 가라 해서 가겠어요? 못 갑니다. 닮은 표상 만들려고 수행을 했는데 닮은 표상이 생기면 어떻게 마음이 딴 데 집중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거기에 마음은 지속적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삼매수행의 핵심입니다. 자, 표상이, 그죠? 닮은 표상으로 성화되면은, 그죠? 그때 우리는 마음은 뭡니까? 근접 삼매에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죠. 닮은 표상이 확 떠오르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쁜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삼매 수행에서 생기는 나쁜 마음을 대표적으로 우리 5가지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 중국에서 5개라고 했으면 니와라합니다. 5가지 장애 불승법이겠죠. 그죠? 삼매를 방해하는 5가지 장애. 첫 번째 뭘까요? 당연히 감각적 욕망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감각적 욕망이 뭔 것도 다 까먹고 살아요. 왜? 감각적 욕망이 치해가 사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감각적 욕망. 뭐, 설명 안 할게요. 내가 또 설명 못 하겠다. 제가 감각적 욕망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뭐, 우선은 그렇죠. 그죠? 감각적 욕망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맨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적이, 분노, 적이, 저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적입니다. 그렇죠? 감각적 욕망이나 적이 이런 거는 삼매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거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해태 원침. 그렇죠. 삼매를 덜 방해하는 게 또 해태 원침이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침을 지지 흘리고, 그죠? 참, 골치 아픕니다. 그죠? 해태 원침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또 해태 원침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다 한 30분만 안 차나도 되니까. 요거 빨리 내가, 그죠? 야, 빨리 젊은 애들 뭡니까? 빨리 내가 스마트폰 보고, 그죠? 뭐 봐야지, 게임 해야지, 뭐, 그죠? 온갖 뭐 붕 뜹니다. 그죠? 들뜸.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소심한 사람들은 뭡니까? 구애 많이 안 차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근데, 내가 왜 했을까? 내가 왜 했을까? 그죠? 지난해, 그죠? 지난해 다 후회하는 사람 많죠? 그죠? 들뜸 무입니다. 5번째는 의심입니다. 됐죠? 한번 적어드릴까요? 자, 감각적,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죠. 욕망, 적이, 그죠? 해태, 원침, 그 다음에, 예, 들뜸, 후회, 그 다음에 의심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죠? 닮은 표상이죠? 확 생겼습니다. 그죠? 뚜렷한 닮은 표상이 확 생기면은 이 5가지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죠? 닮은 표상이 생겼다는 그만큼 고도심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자,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고, 동시에, 그죠? 5가지 장애가 극복되는 까지는 우리가 근접삼매라 합니다. 자, 그래서 본삼매에 들게 되면은 이 장애가 없어지고, 또 5가지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확립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제거되는 거고, 그죠? 그럼 확립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확립되는가 하면은, 5가지가 확립된다. 심사, 일락, 정입니다. 이렇게, 한자 설지도 못하는데, 뽀록 나왔다, 이거. 심사, 기, 자, 정은 3매고요. 요 5가지가 확립된다고 합니다. 심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일으키는 생각, 사는 지속, 고찰, 희는 희열, 낙은 행복, 정은 집중. 됐죠? 요 5가지가 확립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자, 이 5가지가 확립되면 이거를 일러서 우리는 초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본삼매는, 뭐가 본삼매냐? 본삼매의 내용은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초선이라고 합니다. 자, 2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 요 5가지 가운데 또 2가지가 제거가 되고 혹은 사라집니다. 심사가 사라지고 2선은 희, 락, 정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3선은 어떻게 됩니까? 자, 희열까지 또 사라지고 낙과 정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4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4선은 여기서 낙까지, 행복까지도 사라지고 정이 남습니다. 행복이 사라지면서 우리 그죠? 사가 저는 정원으로 옮깁니다. 정원이 확립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삼매는 초선, 2선, 3선, 4선으로 그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초선, 2선, 3선, 4선을 다르게 나눴다는 말은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겠죠? 그 내용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죠? 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심사, 희락, 정으로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우리 아비담 길라잡이 청정도론에서 그죠? 이 삼매기를 제일 먼저 이렇게 설명한 제가 제가 있고 우리 원장 선생님입니다. 우리 대림 선생님이라고 청정도론 이 번역한 선생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한국은 선종이죠. 그죠? 맨날 참선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옛날
저는 강원도 안 나갔고, 제가 늘 자랑 아닌 비하 속으로 하는 저는, 그죠? 강원도 졸업 안 했습니다. 동국대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성가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선빵만 댕겼습니다. 됐죠? 그러다가 이상하게 내가 지금 이 짓 하고 있어요. 지시랑 지금 말씀하고 계죠. 됐죠? 그죠? 그래서 선빵만 댕기도 삼매에 대한 정의를, 그죠? 나는 어느 누구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게 삼매냐? 이러라! 우와! 하고, 우와! 너무 더 뭐, 그런 말이요. 요새 지금, 그죠? 이 대민천지에 적어도 기본, 그죠? 또 홍보하기 시작하네요. 의사소통이 되는 언어로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수행을 해서 네가 이렇게 체득을 하라. 이러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끄덕끄덕할 거 아닙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건전한, 그죠? 말씀이고, 그렇게 안 해준다. 이렇게 한 사람은, 제가 왜냐면 그런 걸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처음부터, 그죠?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3회분 공부하면 되죠? 어떤 게 3회입니까? 어떤 게 3회냐면은, 그죠?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기서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 삼매의 대상을 우리 청년도로에서는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마음이, 그죠?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워드가 뭐냐? 표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됐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쓱 하면 사실 거의 전부 다 표상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안다는 자체는 뭡니까? 벌써 이미 어떤 식으로인지 표상이 확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걸 분필을 안다는 것은 거기 표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 표상이 생기면 머리가 혼란스럽지 집중이 안 돼. 그건 삼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 그래서 하나의 대상인데요.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표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표상이 최종적으로 성화된 상태를 읽어서 우리는 빠티바가 니미따라고 하고 다른 놈 표상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다른 놈 표상을 정해진, 그죠? 명상주제, 정해진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해서 다른 놈 표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삼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 다른 놈 표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놈 표상이 일어나면은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는 뭡니까? 해로운 것이 싹 제거가 됩니다. 당연하겠죠? 다른 표상이 딱 떨어져 거기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해로운 심리 상태들이 싹 해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해로운 심리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에서 5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7가지죠. 해태, 혼침, 들뜸, 후행. 근데 해태, 혼침, 들뜸,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행은 같은 성질입니다. 그죠? 요거는 까라는 성질, 요거는 들뜨는 성질. 그죠? 후회하면은 들뜹니까? 안 들뜹니까? 잠이 안 오죠, 후회하면은. 그건 붕 뜨는 성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5가지 장애가 제기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상이 확 생겼다는 말은 5가지 장애가 제거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본삼매에 들어갑니다. 그 본삼매의 경지가 뭐냐? 본삼매는 5가지, 그죠? 무슨 요소가 확립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중국말로 보면은, 선지라 합니다. 이때 지자는 가지 지자입니다. 선의 구성 요소.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하는 겁니다. 와,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뭘까? 예, 요겁니다. 한자가 참 외우고 정리한 데 좋습니다. 심사, 희락, 정. 요 5가지가 딱 확립이 됩니다. 그것이 본삼매 초선의 경지입니다. 됐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일으킬 생각, 지속적 고찰, 이런 거는 전부 어느 정도 사회니까 경계가 좀 낮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그죠? 그 성화가 되고 집중이 더, 그죠? 깊어지면은 당연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에는 언어적인 사유가 깔아겠죠? 그 깔아내면 그건 이선이라고 합니다. 초수보다 더 깊어졌으니까. 그럼 희열과 행복이 어떻게 나면 희열은, 그죠? 그 강한, 그죠? 강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주제에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느 사유가 깔아놓고 하면 더, 삼매가 깊어지면 희열까지도 싹 깔아놓겠죠? 그죠? 그럼 잔잔한 행복이 남을 겁니다. 그거를 삼선의 경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 행복이라는 것도 더 고도로 집중되면은 깔아놓겠죠? 그죠? 행복까지 깔아앉은 경지를 우리는 제4선이라 합니다. 행복이 깔아앉으면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고, 그때는 지극히 평온한 상태가 정리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평온이 확립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됐죠? 그래서 조선, 이선, 삼선, 사선. 그 정인구는 여기 딱 적어놨습니다. 그죠? 우리 프린트물, 그죠? 4쪽에 보면은,
그 초선 2선, 3, 4선 정형구 됐습니다. 이 정형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형구의 핵심 키워드가 심사활약증입니다. 됐죠? 이것이 하나씩 사라져서 맨 마지막 빽가 살기 빠져 떨어지죠. 평온의 기행한 마음챙김의 확립. 이것이 제4선의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그 삼대 수행의 그죠? 그거는 다 설명이 된 거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처음 오고 지난번에 처음 오신 분들이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걱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제가 뭡니까? 반복 학습이 돼갑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또 이거 반복 학습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왜? 마이크는 제가 잡았습니다.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시간은 조금 줄어들겠죠. 그죠? 특히 우리 삼매의 정의는 요 삼매품이 끝나는 거죠. 우리 요번 강의 10분 강의 끝날 때까지 끝까지 반복 학습합니다. 그렇게죠. 지난번에 작년에 안 들으시고 요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죠? 항상 이 불광사가 됩니까? 불광법회잖아요. 부친 법을 배우는 거로 그죠? 근본을 삼는 이 불광법회도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항상 9개월 뒤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9개월 뒤에 딱 하고 제가 그 반복해서 딱 하고 좀 표준들이 좀 극단적으로 하면 안 그러면 머리 막 하고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은 것도 모르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는데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예, 표준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컴퓨터로 다 아직부터 속된 말하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면요,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렇구니. 이러면 됩니다. 그렇구니 경상도 말이고, 서울 말로는, 이게 저는 안 돼요. 이거. 그러려니. 됐죠? 이거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가요. 그렇게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그죠? 영일이 인연됐으니까요. 자꾸, 그죠? 수요일 저녁마다, 한번 이 시간에 오시면은, 무조건 제가, 그죠? 근데 재미는 작년보다는 별로 없지요. 제가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저음적인 톤이 또 이상해지죠. 그죠?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온갖 또 헛소리가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요런 삼매품이고, 그래서 삼매에서 우리 삼매품은 3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자, 바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가운데, 우리 1권에서 7장까지 해서 26가지 명상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14가지죠. 그죠? 그래서 14가지가 어떻게 돼가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도 내가 창피해서 목차 살짝 보고 마쳤죠. 그죠? 그래서 목차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건 목차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그죠? 자, 이건 목차 보시면, 그죠? 제 앞에 보면, 그죠?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 공부하는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6개, 그죠? 품을, 6개 장을 지금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 8장에서는 4가지 명상 주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자,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고요함은 열반과 동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9장에서는 우리가 또 불교하면 뭡니까? 사무론침이죠, 그죠? 자비희사. 또 자비희사하면 이건 대승불교라고 또 그렇게,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제. 처음에 또 자비희사는 대승불교에서 하는 소리지. 왜 지백기 모르는 소승불교하는 사람이 자비희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 미쳐 벌쩍 뛰겠네. 부처님이 강조하고 강조하신 게 자비희사 사무론침입니다. 그죠? 자, 우리 불교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불교하면은, 우리 불교는 그죠? 우리 아비담마적인 이야기는 그죠? 안나띠와 담마입니다. 저는 개념과 법으로 옮깁니다. 다 아시죠?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법은 아비담마적인 고유승리를 가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는 법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개념적 재상, 이것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회양은, 우리 예를 들어서, 중생이라면 그런 전체적 개념이죠. 인간이라면 개념입니다.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색수상행식, 오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색수상행식, 이렇게 하면 이거는 법입니다. 됐죠?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
중생, 각부목, 그죠? 누구,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들, 이거는 전부 개념입니다. 간단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100% 개념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불교는 있잖아요. 자, 이 개념적인 것에 속아버리면은, 놀아나버리면은, 그죠? 거기에는 생사윤회가 전개되고, 그죠? 지속적인 괴로움만이 올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적인 존재를 법으로서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특히 초기 불교에서 그걸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인간, 중생, 그죠? 뭐, 아버지, 어머니, 뭐, 등등등등 이런 거는 색수상, 행식, 오너로 쫙 해체해서 보고, 이 세상은 뭐냐? 일체란 뭐냐? 존재란 뭐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아니비설신의 색성함이 촉법, 이렇게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우리, 해품할 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때 가서 하더라고. 어쨌든 불교는, 그죠? 사물을 보는 눈이, 그죠? 개념적인 것과 법으로 나눠서 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중생은 우리가 개념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뭡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실생활, 특히 사회생활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사회생활 하는 거는 100% 그거는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중에서 특히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든지 내 이웃이라든지 이런 불교 용어는 전부 중생입니다. 됐죠? 중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눈 떠갖고 있잖아. 잠도 뭐 부부지간에 같이 자니까 뭐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눈을 떠나 까무나 하나 전부 보이는 거는 개념의 존재입니다. 우리 불교 용어는 중생의 존재입니다. 생명체. 뭐 요새 말하는 중생은 생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생명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4시간 이거는 뭡니까?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 이웃을 대할 때, 모든 중생을 대할 때, 모든 생명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겠죠. 그것도 강조해서 말씀하셨겠죠. 그거를 줄이면은 네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직역합니다. 부처님께서 그죠? 내 이웃을 대할 때는, 생명체를 대할 때는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북방에서는 사무량식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자비희사입니다. 한글로 보면 자의, 연민, 같이 기뻐함, 평온. 이거로 세상을 대하라는 겁니다. 참 진짜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깊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명상 주제에서 자비이사 이거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때 할 때 좀 제가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장의 명상, 9장의 주제는 거룩한 마음가짐 해놨죠. 그죠? 그래서 자의,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 요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10장에 가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뭡니까? 삼매의 경지로 이야기할 때, 그죠? 또 무색계 삼매를 이야기하죠. 어딥니까? 자, 그죠? 공무견처, 식무견처, 무소유처, 비상경상처. 그죠? 이것도 우리가 뭡니까? 삼매 수행을 통해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이 무색계 삼매를 강조하는 것은 인도 전체로 보면 이제 힌두교나 자연학교에서는 일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잘 안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힌두교에 나타나는, 우파니샤드에 나타나는 것을 불교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특히 부처님께서는 무색계 삼매라 해서 뭡니까? 네 가지 있잖아요. 공무인처부터 비상기 비상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 되겠죠. 그러면 11장에 가면은 음식에 겸허하는 수행, 사대를 구분하는 수행, 이렇게 하면은 전부 뭡니까? 14가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 배운 26가지에다가 또 14가지를 다 하니까 40가지 명상 주제가 된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지금 할 겁니다. 그리고 11장까지 해서 이제 이걸 다 하고 나면은 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12장, 13장 보면 뭡니까? 12장은 신통변화, 13장은 초월지대 있죠. 그죠? 자, 삼매 수행을 해서, 그죠? 우리 제4선이라는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면, 우리 신통을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삼매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는 신통은 5가지입니다. 5신통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6신통이라죠. 그죠? 6신통, 6가지 신통입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유신통, 번뇌를 소멸한 지혜는 삼매만 갖고는 안 됩니다. 지혜, 방야를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5신통만 언급합니다. 자, 5가지 신통. 굉장합니다. 만화영화에 나오는 거 전부 여기 다 나옵니다. 이야, 정말 굉장합니다. 자, 이런 신통들은 우리 삼매를 닦아서 낮출 수 있는 신통은 요새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초기 보면 수백 군데에서 이 신통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타부사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주선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청정도론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삼매는, 신통은 삼매 수행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초선, 이선, 삼선만 가지고는 신통을 맞추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제4선까지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제4선을 신통의 토대가 되는 선, 이렇게 합니다. 바닷가 장나라고 합니다. 왜 오늘을 덜미깁니까? 네, 지장하는 척 하기 위해서. 요거는 전적으로 지장하는 척 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무조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지낸 말 아니야, 이 말인데요.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4선, 삼매를 통해서, 그죠? 제4선인 삼매를 통해서 신통을 낮추니까, 당연히 우리 5가지 신통은 삼매의 장에서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삼매의 이익으로서, 그죠? 이 5가지 신통을,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요거 읽어보니까 이걸 하면 신통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번이 때려치우고요. 제 히말라야 산에 가서 했으면 지금 나라가 한국 왔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예, 지금 번역한다고 안 했습니다. 전부 변명입니다. 어쨌든, 그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자, 야, 벌써, 그죠? 1시간이 가버렸네. 자, 오늘은 이 가운데서, 그죠? 우리, 그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하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요 2가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이제, 아이고, 드디어 이제 본문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21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앞입니다. 그죠? 자, 8장 계속해서 생각하면 영상 주제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도 왜 앞에 7번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죠? 계속해서 생각하면 주제는 10가지 식순림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가지는 제 7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뭡니까? 그 6가지는 뭡니까?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래서 한자로만 불법성계, 보시천신, 됐죠? 이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7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7번에 라는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됐죠? 그죠? 왜 갑자기 왜 7이 나오냐? 그거는 7장에서 있잖아요. 계속해서 생각하면 주제를 6가지를 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한자일 때 요즘 그 6가지가 뭡니까? 불법성계, 도시, 천신. 불교에서 다 중요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불법성. 우리 삼보고, 그죠? 그죠? 계율. 우리 지키는 계.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시. 그죠? 그 다음에 천신. 여기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대성군이 제가 신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화음성중, 황성중 하죠? 와도 우리 신도님들은 부처님한테보다 신중단에 제보를 하면 더 지극정성을 하죠. 왜냐면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명상 주제 그러면 저는 당연히 했지만요. 자, 우리 이제 황성중 있잖아. 우리 그죠? 천신은 1번 내와 친구다. 불교처럼 나와 도반이다. 신이 왜 도반이냐? 네? 나의 주인이다. 이 2가지만 할게요. 뭡니까? 불교에서는 나의 도반, 제가 했죠? 네. 7장까지 했습니다. 천신은 나의 도반입니다. 됐죠? 그게 불교입니다. 신과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면요, 그죠? 3기를 명시하고, 5기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하면서 내가 불자다! 이러면 뭡니까? 나는 불자다! 이러면 그 순간 천신하고 내가 동급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 했어요. 만약에 제가 지낸 이야기면 오늘 밤에 어떻게 됩니까? 신장들이 나타나고 머리 좌식이 하면서 머리가 확 때려서 신장들이 머리를 때려갖고 내 머리 수술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죠? 그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집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도반입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 격을 보면, 그죠? 엄청난, 그죠? 레벨 업이 된 겁니다. 업 정도가 아니죠. 아이고, 딴 정도를 믿으면 신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면 신과 동급입니다. 뭐요? 맞잖아요. 신과 동급,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과 동급인 다음 세상에 신으로 태어납니까? 2가지만 하면 됩니다. 보시, 지게,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제 행복할 때 다 했죠? 내생의 행복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보시지게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은 내생이 신으로 태어난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초기 도처에서 우리 스승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부처님이 증명해 주신 겁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근데 실천 안 하면 간단한 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방법을 부처님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죠, 신과 조반이 됩니다. 그리고 신은 뭡니까? 나의 또 증명이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증명이 돼서 내가 불자로서 딱, 그죠? 당당히 사놓으니까, 신장들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있잖아요. 증명을 딱 해준다. 누가 해코지 딱 하려고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 하면, 이거 너무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그 이상한 심정. 나는 그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우리 7장 하면서 다 나왔습니다. 전신을 개성해서 생각하면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신은 나의 증명이 되고 나의 도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7번으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그래서죠, 자,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죠? 그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죠? 중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죠? 죽음을 계속 생각하면 크게, 그죠? 우리 지금 이 부분이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죽음이 뭐냐는, 그죠? 자, 죽음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게 죽음입니까? 어떤 게 죽음, 빽하면 죽는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정의를 해서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 기능이 끊어지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냥 꽥, 요 정도 말하지. 그래서 꽥이 뭐냐? 우리 교학적으로 있잖아요. 고상한 말로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명근이라 그러죠. 그죠? 지윗다인들이라 그럽니다. 명근이 끊어지는 것. 즉, 생명기능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렇게 됐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그러면 이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를, 그죠? 어떻게 닦아야 될 것인가? 됐죠? 그 닦는 방법을, 그죠? 여기서는, 붙잡아서 쓰면, 자, 닦는 방법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죠? 계속해서 생각하는 방법 8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청정도라는 일론 자체가 저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읽으면요, 가슴에 팍팍 파고듭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8가지로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뭡니까? 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의 요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점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거로 갖고는 돈 삼매는 못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접 삼매 든다고 합니다. 돈 삼매는 못 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2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명거리라는 생명기능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고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죠? 여덟심 찰나가 집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은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배쪽 유의법은 아브라함에서 다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접삼매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박함이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절박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희열과 행복이 생길까요? 죽음을 계속 생각하는데 희열과 행복이 생긴다면 제하고 비슷한 값니다. 저는 사실 있잖아요. 제가 또 이제 협박 공간을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남이 평생 한 번도 안 하는 걸 저는 3개를 그 동시에 팍 그냥 겪었어요. 머리 수술을 했습니다. 10시간 30분 동안 마취해서 머리 수술하고 저 밑에 들은 4cm 되는 혹근질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보이죠, 그죠? 이거 사실 또라이죠, 그죠? 예, 가능성 암 수술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시에 폐기를 끓였대요. 미쳐 부쩍 뛰겠더라고. 하나도 안 아픈데 폐기를 끓여. 그 약을, 그 독한 약을 우리 6개월 먹었어요. 6개월 먹는데 헐하죠, 그죠? 안 합니까, 지금? 헐하죠, 그죠? 나도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그죠? 재밌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했었지만은, 그래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겠어요? 아닙니다. 처음에 그죠? 왜냐면, 먹는 건 지금도 너무 잘 먹고요. 너무 잘 먹고 살이 뿌듯뿌듯 찌가고 제가 똑한 마음 먹고 지금 89kg 나온 걸 81kg까지 내려앉혀놨어요. 8kg로 뺐어요. 똑한 마음 먹고. 내가 이것도 하나 못하면서 내가 어디 나무 앞에 가고 내가 부처님 말씀이라고 내가 전하고 댕기겠냐고. 그렇잖아요.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똑한 마음 딱 먹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운동해서 살 못 뺍니다. 음식 줄여서 살 뺍니다. 그런데 또 음식 줄이기 치고는 말 잘하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술하고는 있잖아요. 자, 지난번에 여기 와서 소리 좀 갈라졌죠, 그죠? 근데 어디도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었더만 옛날하고 똑같이 해버렸었죠. 그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또 이런 시간 나가는데, 이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막 근데 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번에죠. 두 개가 요거하고 여기 같이 오고 있잖아요. 진짜 죽음이라는 걸 제가 진작에 그걸 딱 그걸 했어요. 그래갖고죠.
저 우리 실장사에서 아침에 딱 예보를 하는 게 있잖아요. 휙 한번 풀리더라고요. 그걸 마음이 확 편해지더라고요. 죽음은 개념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죽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실제로는 우리 여기도 말합니다만, 명분이 끊어지는 거, 이건 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법으로 보면 죽음은 없습니다. 그죠? 아주 뭡니까? 건전한 상식을 이야기한다더만 완전히 개별을 넣어놓죠. 저는 아비담만을 하는 사람입니다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비담마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비담마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좋은 전 개념적 존재입니다. 이거는 삶이라는 것은 법이 일어났다, 그죠? 82법, 그죠? 열반을 제외하면 81법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면 그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쁘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해서 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보면은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딱 그죠? 굉장한, 그죠? 지금 굉장히, 저는 여러 국수 싫어하거든요. 지 잘한 척,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이리 큰 자기 앞에, 그죠? 특히 죽음이라는 문제부터 해서요. 엄청나게 딱 닥치면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제 같은 경우는 출가자고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 뭐를 통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불교가 생사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그죠? 옛날 어릴 때 저는 21살 때 전에 들어왔지만은요. 9살, 10살, 11살, 12살 이러죠. 출가생들 보고 자꾸 와서 삼이 보고 스님 보고 아이고 스님은 뭐 때문에 출가하셨어요. 이러면 때만 모르잖아요. 9살 10살 먹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맞지. 그러더죠. 참 우리 생각이 의사 스님이 시켜. 야야 누가 삼세는 뭐 때문에 저러 왔어요? 뭐 때문에 출가했어요? 이러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9살, 10살짜리가 생사 문제 해결이 뭔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FM 모범 답안은 그게 그죠? 출가는 뭡니까? 어떻게 출가했나? 우리 한국에서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 거 출가해놓고 죽으면 문제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어떤 식으로 붙이는 말씀 통해서 정리 못 한다면은 그 시기 하죠. 그죠? 시간이 없는데 좀 이야기 하다 보면 지자랑이 되는 거죠.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죠. 요점은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근접 삼매밖에 못 든다. 본 삼매는 못 든다. 왜? 대상이 법이기 때문에 그죠. 명건이나 생명이라는 법이기 때문에 찰나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속적으로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절박함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절박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사희락, 특히 희열과 희락이라는 이게 생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본삼매는 못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접삼매는 된다고 합니다. 그 네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면은 이점이 뭔가, 이익이 뭔가, 그 이익을 여기서는 1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그죠? 지금 진도 앞바다에서 그런 사건도 있고 하니까 그죠? 어쨌든 이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1시간 지나버렸다, 그죠? 저 시계로 8시 40분까지 쉬겠습니다. 그 무리 7분이나 쉬는 겁니다. 그죠? 안 쉬면 제가 욕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죠? 욕 안 들으려고 합니다. 40분까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